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 기말고사 날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 한참 시험이 시작됐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이따 가서 한번 관리 감독을 하고 시험지 걷어오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학기마다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저도 은사님께 배우면서 내가 이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사람이 품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1차적인 나에게 오는 베네핏, 이익은 내가 품격을 지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키기 때문이거든요. 변호사의 품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변호사가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품격, 그리고 공판정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 일단은 좀 재밌는 얘기이면서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시빌러하고 커먼러 이렇게 나누고, 한국말로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정확히 대륙법계라고 이제 영어로 쓰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냥 영미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대륙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륙법에서도 보통 이제 공부를 하면서 크게 나누어 보면 독일 법계, 프랑스 법계, 러시아 법계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나누기는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러시아랑 법이 비슷하냐?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일 법계인데, 독일 법계를 영어로는 civil law라고 하고 영미법을 common law라고 하는데, common law부터 왜 common law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영미법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법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건 죄야, 그럼 죄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홍길동 씨가 권리가 있어, 김철수 씨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러면은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이제 있는 거예요. 배심원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배심원은 기본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배심원, 주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를 대표하지 않고 엄청 특이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주어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주어리 셀렉션을 할 때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관할이겠죠. 요즘 법 말로 하면은 그 관할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주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어리가 있냐?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 것 같아?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이거 죄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어리가. 그래서 케이스 로가 발달하는 거죠. 이 케이스를 보는 거야. 그래서 주어리가 판단을 해서 그게 예전에도 이렇게 유사한 사건을 이렇게 판단했어. 지난번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지가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방식이 누가 책임지는 거고, 이런 방식은 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시빌러는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로마 시대의 시민들의 법이 시빌 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상당히 발달한 나라였었고, 로마가 이제 법도 발달했었잖아요. 그리고 계층이 있는 사회였잖아요. 시빌하다, 시빌하지 않다라는 개념 자체가 발달했었고, 그리고 이제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배우지 않은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 신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게 나누어져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어떤 커뮤니티별로 정의가 따로 있다, 저스티스가 따로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중이 뭘 어떻게 하든 거기 휩쓸리지 않고 지식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정의가 뭔지를 밝히는 그런 절차 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을 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훈련받은 특권층 혹은 지식인들이 훈련받지 않은 여러 대중의 그런 혼란이나 잡음은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판단을 내가 배운 대로, 내 전문 지식에 기반해서 내가 훈련받은 대로 하는 게 시빌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빌로를 받아들인 법 체계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 미국의 사회 제도를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 유럽의 사회 제도를 받아들인 게 굉장히 커요. 그 막상 공부를 해보면은 그 미국식의 사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유럽처럼 그 사회가 오래오래 발달이 돼서 쭉 이제 뭐 고착 혹은 발전돼 온 사회이고, 그게 유럽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차용한 제도나 그런 법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이제 녹아져서 소화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일법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호사들의 역할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주 큰 차이는 이제 주어리를 설득하는 게 변호사의 주된 역할, 즉 이제 재판을 할 때 누구가 내 말을 듣고 나한테 동의해줘야 되는가, 이게 매우 다른 거예요. 주어리, 즉 대중이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해야 되는 그 매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미국의 그 재판에서는, 히어링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쇼맨십 같은 게 리티게이터한테는 필요해요. 리티게이터는 이제 그 재판하는 변호사를 보고 우리가 리티게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증거법상의 오브젝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즉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더라도 이제 학교에서도 배울 때 상대방이 지금 너무 주어리를 잘 설득하고 있고 주어리가 너무 막 눈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막 설득되고 있으면 일단은 오브젝션을 해라 라고 훈련을 받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브젝션을 한 다음에 오브젝션 자체가 overruled 되더라도, 그러니까 오브젝션 자체가 기각이 되더라도 상대방의 그 맥락을 이제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시빌로, 즉 이제 신사들의 게임인 거죠. 삼각구도가 되는 거예요. 재판정이 내가 설득해야 되는 전문가이고 나도 전문가이고 상대방도 전문가이다라는 게 전제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쇼를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오히려 쇼를 하면 나도 전문가고 저 사람도 전문가고 재판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백파이어,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효과보다는. 우리는 대중에게 여론몰이를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재판부에게 그런 예의를 갖춰서, 즉 내가 전문가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말하는 방식과 전달하는 방식,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딜리버리하는 방식을 나도 훈련을 받은, 나도 굉장히 디센트한 전문가다라는 방식으로 재판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각구도라고 말하는 게 이제 재판부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즉시 일을 할 경우에도 상대방한테 하지마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재판부에다가 즉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판정에 현출할 수 없는 증거인데 지금 현출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즉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문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고 재판부에서 나의 전문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게 설득이 돼서 재판부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결국 전문성의 싸움인 거예요. 시빌러는. 그리고 커먼러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사람 마음을 사는 거, 그 커뮤니티의 대표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 여론몰이의 싸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협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협상을 가르치면서 이제 제가 거의 후반부가 됐을 때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요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인신공격이에요. 이제 영어로 하면은 character attack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무조건 재판부한테 굽실거릴 필요도 없고, 변호인이 뭐 시빌로든 커먼로든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의리니까 이렇게 내가 다 맞춘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다 무조건 협조적으로 한다, 이럴 필요는 당연히 전혀 없죠. 그리고 그게 나를 믿고 나에게 사건을 맡겨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의뢰인의 최대의 이익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재판부를 공격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재판부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재판부를 공격하는 거지 혹은 재판부의 어떤 행위 혹은 재판부의 어떤 판단을 공격하는 거지 재판부의 사람을 공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신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신공격하지 마. 인신공격 정말 나쁜 거야. 이런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인신공격이 뭔지 사실 잘 모르고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인신공격은 회사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제가 그 젤렌스키 영상에서도 인신공격 정말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는데